우리가 아이들한테 혼자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짧아서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의지력이 약해서 안 된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많이 아직 어려서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히 얘기하는 또는 생각하는 오해들이거든요. 대체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보다 환경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환경을 구성하고 어떤 환경에 문제가 돼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구체적으로 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큰 오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집에 없어서입니다.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아이한테 요만한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따를 수 있게끔 준다면 아이가 대체로 처음에 그거를 도입할 때 내가 끝까지 마무리해 본 경험이 없거나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손의 악력의 힘이 약하면 이거를 따르다가 다 쏟아버리거나 땅에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들은 대체로 아이가 진짜 마무리를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어른 입장에서 아이한테 이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제 마무리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 환경이에요. 이 선택지가 너무 많은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보면 대체로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책류가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영하게 이 책류가를 함으로써 책을 막 100권씩 200권씩 집에 배치를 해놓고 아이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두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체로 이렇게 책이 너무 많으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쉽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경험을 여기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원래 있는 좌표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반찬을 먹는데 이 반찬이 400개예요. 그러면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400개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그런 단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과잉적으로 선택지가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개를 집중해서 하는 게 어려워지고 여러 개를 다 시도를 했지만 그 결과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은 영아기 때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게 반복 패턴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도와주는 게 너무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완전히 아이가 끝을 낼 수 있는 도구가 없을 때입니다. 보통 3에서 6세 시기의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대체로 5번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면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5번이라는 기준은 이 유아기의 아이들, 그리고 뭐 3에서 6세, 7세 정도의 아이들을 관찰해 봤을 때 최대 5번 정도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활동에서 멈추고 다른 데를 이탈하는 경우들을 많이 관찰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5번 이상의 활동들을 주게 되거나 아니면 활동에 끝맺음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가 하다가 내려놓고 다른 데를 가게 돼요. 아니면 타인한테 도움을 자꾸 요청하게 되죠. 즉, 스티커북을 하나 사주고 스티커가 막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스티커 붙여봐 했는데 아이가 붙여봐도 결과가 없고 만족을 못하고 내가 어떤 걸 마무리했는지에 대한 끝맺음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도구들이 집에 너무 많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내가 도달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니까 타인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엄마나 아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아이가 처음과 과정과 그리고 결과,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끝을 낼 수 있는 도구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질서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아이가 마무리까지 하고 만족을 하고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만족감에 이제 젖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의 기준이 없는 환경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의 환경의 그 이유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만 좀 개선해 보면 아이들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진짜 바로 바꿀 수 있는 몬테소리 관점에서 본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집에 책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책이 너무 많게 되면 대체로 아이들이 선택은 잘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다시 가져다 놓는 일들이 많이 부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밖에서 모래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진주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민준이가 막 1, 2일 동안 놀다가 원래 있었던 그 진주 위치를 찾아서 가져다 놔봐 하면은 제가 가져다 놓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똑같이 우리 집에서도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선택을 한 책이 있으면 그걸 다시 가져다 놓을 수 있게 3권에서 10권 정도만 진짜 우리 아이가 꼭 읽어야 되는 책만 배치를 해놓고 아이가 언제든지 손 뻗어서 꺼내고 언제든지 다시 가져다 놓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일상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너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무조건 아이를 좀 관찰해보고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를 좀 보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청소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돌돌이를 하거나 책상 닦거나 아니면은 뭐 창문을 닦거나 청소기를 막 계속 이게 청소 도구로 막 계속 닦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엄마한테 저 청소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도 실제로 바로 해볼 수 있게 벽이나 이런 곳에다가 청소 도구들을 걸어놓고 그게 근데 아이가 보통 이제 3세 정도 되면 100cm 정도 되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딱 걸어놓고 아이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가 막 인형 같은 거를 막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막 인형을 머리를 빗어주거나 밥을 먹이는 행동들을 한다면 실제 동물원을 가서 아이가 이제 밥을 먹이는 활동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집에 금붕어를 키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 집에 이제 로션이나 아니면 머리 빗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아이가 자신이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거나 아니면 로션을 발라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면 타인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타인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창문을 닦거나 아니면 주스를 짜서 내려서 엄마 아빠를 준다던가 바나나를 잘라서 누군가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책상 옆에 행주를 둬서 행주를 닦아본다던가 이런 일상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처음과 끝을 엄마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도 끝까지 마무리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보면 아이가 조금씩 의존성은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한 것에 만족감은 굉장히 높아지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제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제 몬테소리 교육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는 이 교육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을 뿐이다. 즉 이거를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만든 거라고 표현을 하기보다 아이들이 관찰하고 기록했던 것이죠. 근데 이 관찰하고 기록을 했더니 대체로 이러한 문제적 요소의 이제 원인들이 환경에서 오더라. 그럼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것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준비된 환경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환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될 텐데 대체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탈적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일탈적 요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산만함이고요. 이 산만함을 연결해서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의존성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또는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드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너 혼자 해봐.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 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변화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있고 의존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집에서 환경 점검을 좀 해볼 수 있는 표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아보시고 집에서 실제로 그거를 다 하나씩 체크를 해본 상태에서 우리 집에서 좀 개선해보면 좋은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